지금 골프는 저는 단짝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골프장, 그다음에 골프장 회원권, 골프 용품은 저는 안 사야 된다. 스크린 골프는 의외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앞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몰라야 되는 게, 이 모든 과정이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찾으시는데 대표님이 투자가 100% 성공률은 아니잖아요. 왜 실패해요? 실패할 때는? 일단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생각을 잘못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전망하려고 하는데 이 블랙커피가 나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지금까지 쭉 잘해온 회사, 경제 혜자를 가진 회사, 이런 회사는 예측 가능성이 높긴 높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회사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승률을 높이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회사가 있는데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뭔가 품질이 좋다더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거를 수집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옛날 사례긴 한데 골프존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투자한 적이 있어요. 골프존 주가 뜨거웠죠. 근데 정말 옛날이에요. 이거는 2015년, 14년 이 정도라서 지금 골프가 잘 될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골프 연습하는 인구는 꾸준할 것 같은데 골프 연습장이 지금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앞에 스크린이 있는 것과 스크린이 없는 것. 그냥 이제 벽 보고 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크린으로 연습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좀 디지털 덜 됐죠. 네. 그걸 골프존이 처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크린으로 연습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뭔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시장이 되게 빨리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는 이 점주에 대한 전화 인터뷰 해서 이 전반적인 골프 연습장을 전국에 한 몇천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전화를 다 걸었어요. 전부 다? 네, 걸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쓸 용의가 있냐? 있으면 왜 있고 얼마면 쓸 거고 쓸 용의가 없으면 왜 없냐를 물어봤어요.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골프 연습장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있는데 이게 다 스크린으로 바뀌면 골프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현장 답사를 갔어요. 일부 스크린이 설치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0개 타석이 있으면 한 개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에만 줄을 서 있어야 돼. 10개 타석이 있어도 난 당장 연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줄을 서 있다면 소비자들도 원하는 거고, 아까 전화로 확인했듯이 점주들도 원한다면 그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도로 했죠? 그 2014년? 15년? 14.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안 원할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결론과 결과가 달랐어요. 아직까지도 스크린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까지로 이어지면 나쁘진 않은 건데 너무 오래된 거죠. 이른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때 투자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 수익이 났겠지만 그게 거의 10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되게 컸기 때문에 판 게 잘한 거긴 하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골프존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치고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군요. 골프
스크린 골프 치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 하시는 아직 머리 못 올렸고요. 무시하는 거야? 엄청 무시하는 눈빛이었는데. 자세가 웃겨서 웃었습니다. 얼마 안 치셨구나 하는 자세여서 웃은 거. 제가 지금 자세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그 어깨가 움직임이. 어쨌든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투자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느냐. 지금 골프는 저는 단짝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짝? 네. 꺾였을 것이다 이미. 왜? 골프는 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갑자기 골프 인구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1년 만에? 그럼 왜 그랬을까? 그 현상 중 하나로 제가 아는 유튜버 부일라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허세 인플레이션이 한몫을 했다. 그렇죠. 허세 인플레이션과 SNS, 특히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보여주기. 그렇죠. 좀 그렇다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게 허세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썼을 거 아니에요. 계속 못 쓰죠. 그 왜 못 쓰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왜 썼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해외여행 안 갔기 때문이에요. 해외여행을 MZ세대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아무리 싸게 일본 2박 3일을 간다고 해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은 들어요. 들죠. 그럼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 100만 원이 세이브 된 거고 세네 번 가는 사람은 몇백만 원이 세이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장비를 수십만 원짜리 살 수 있고 몇 번 라운딩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세 플래시까지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럼 몇 번 더 갔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주가 떨어졌죠? 비트코인 떨어졌죠?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야 되죠? 그러니까 명품 못 사는 거랑 똑같이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아마 골프장 예약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골프 용품도 안 될 거예요. 특히나 구매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안 될 거예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어떨까? 그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채를 샀잖아요. 샀는데 치긴 쳐야지잖아. 라운딩을 가면 한 50만 원 정도 들어요. 돈 진짜 많이 드네. 네, 뭐 밥 먹고 뭐 술 먹고 하다 보면 아직 한 번도 머리도 못 올려봤어. 진짜 싸게 쳐도 한 20만 원 들어요. 한 번에. 근데 스크린 골프는 얼마? 스크린 골프 싸잖아요. 한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대비해서는 엄청 싸. 몇만 원은 노래방 가는 것처럼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겠죠. 나 라운딩은 좀 그렇고 근데 사긴 샀고 배우긴 배웠으니까 스크린은 가볼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스크린만 가서 뭐 하냐? 그냥 골프 장비 팔아버리자. 당근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스크린도 사실은 이 라운딩을 위한 거잖아요. 라운딩을 몇 번이라도 못 가면 흥미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골프존도 지금 고점인 거고 근데 골프존은 의외로 그냥 레저로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꼭 내가 게임의 광이어야지 게임방 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가자고 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레저와 엔터로 본다면 저변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라운딩은 못 가. 그럼 스크린의 저변이 확 넓어졌다면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면 골프존의 가치는 되게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대표님의 판단은 보류. 아직 못 내리겠다. 네. 골프장, 그다음 골프장 회원권, 골프 용품은 저는 안 사야 된다. 스크린 골프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거든요. 이익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서. 그래서 못 살 것 같긴 하지만 의외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골프 치시는 분 있으면 스크린 골프 앞으로 계속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 네. 라운딩을 안 가는데 스크린만 칠 거냐? 요걸 알려주시면. 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 200만 채널에서 그 정도 메타인지가 나오면은 투자에 도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연결고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 요즘 운동에 꽂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뵀을 때보다 지금 몸무게를 감량을 좀 많이 했거든요. 테니스도 하신다고? 네. 제가 요즘 테니스에 완전히 미쳤어요. 정말로. 라켓을 2개 샀고, 테니스 옷 그 RA 복장 있잖아. 짜라락 입고. 공이 집에 한 수십 개 있고, 근처에 이제 레슨을 받고, 이제 근처에 그 실외 테니스장도 예약을 하면서 치는데, 골프의 문화가 테니스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도 이제 뭐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즘 배드민턴도 뭐 탁구도 치려고 하는데 배드민턴 탁구를 치자고 하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이 안 쳐. 왜 안 치는지 알아요? 노땅 느낌이다. 뭐 그거를 비슷한 표현인데 다르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그 코트에서 라켓을 들고 치는 그 모습은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멋지게 보이니까. 근데 심지어 테니스는 골프보다 싸.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라운딩을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 그냥 근처에서 예약을 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예약이 요즘에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네, 많아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테니스 문화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네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테니스 용품을 팔거나 뭐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뭐 힐라 어디서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만약 투자 아이디어 넓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좋죠. 근데 별로 없었어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시장이 훨씬 더 큰가 봐요. 그쵸, 그래서 그쵸. 골프 용품이나 이런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 테니스는 좀 없어서 좀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옷 파는 쪽에서요. 만약에 테니스가 골프만큼 유행하면 옷을 훨씬 많이 입어요. 그쵸. 라운딩은 그러니까 스크린은 그렇게 이쁘게 입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라운딩 갈 때만 하는데 라운딩 많이 가봐야 1년에 12번 뭐 20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옷 입어도 돼요. 같은 사람이랑 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테니스 한 번 치면 바로 빨아야 되고 내일도 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옷은 골프 옷보다 훨씬 더 1인당 소비량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테니스 옷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 회사는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같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꼭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 용품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프 용품을 내는 회사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골프 라인 만드는 뭐 잭시믹스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처럼 작은 뭔가 의류나 스포츠 용품 하시는 분들은 테니스 라인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김 작가와 함께하는 테니스 스쿨.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사업이랑 주식이랑 분리할 필요가 없다. 주식도 사업처럼 사업도 주식처럼. 네. 혹시 여러분 시청자분 중에서 테니스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저 요즘 완전 미쳐있으니까 같이 치도록 합시다. 와, 구독자랑 같이 치면 진짜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구독자가. 이왕이면 테니스 코트를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요즘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하, 진짜 그렇군요. 저녁 5시부터 9시는 예약이 아예 안 돼요. 그냥 하나 만드시죠, 그러면. 땅을 돈이 사가지고. 없어요. 자, 근데 대표님 회사에서는 10개 이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잖아요. 네. 지금 회사에 가지고 계시는 국내 주식 종목은 정확하게 몇 개죠? 이거 종목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9개로 알고 있어요. 9개. 네. 너무 집중 투자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업계에서는 되게 10억? 심한 편이에요.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일 텐데. 근데 저희는 이제 아주 작은 회사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요.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1,000억을 10개로 나누면 100억이잖아요. 그 100억을 1조짜리에 투자해봐야 지분율 1%밖에 안 돼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중 투자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분석을 잘해서 높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좀 힘듭니다. 직원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면 네. 몇 개 종목 정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3개 정도를 갖고 있고요. 제 개인 계좌에. 근데 그 3개가 다 회사 종목이랑 같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가 쉬운 거죠. 하루 종일 저는 분석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3개 미만, 3개 이하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 3개 미만이라도 1개는 아니죠? 1개보다는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아직까지는 좀 덜 하시는 상태일 거고 분석을 잘해도 저 상패 많이 당해봤어요. 횡령도 많이 당해봤고. 횡령? 횡령. 아, 한 게 아니라? 네. 깜짝 놀라가지고 회사에 돈 횡령했다는 줄 알고. 아니. 횡령은 안 해봤고 제가 투자한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도 일어나 봤고 네네. 제가 투자한 회사가 상폐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네네네. 그런 일들은 분석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여기도 당할 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은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중국 회사에 투자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안 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 중국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어떤 회사가 너무 좋아서 중국까지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대표님한테 사자, 이거 너무 좋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언제 얼만큼 살까 그랬는데 그걸 결정하기 직전에 제가 또 다른 출장, 지방 출장이 하나 잡힌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갔다 와서 뭐 수요일 날 얘기해요 이랬어요. 근데 그날 거래 정지가 되고 결국엔 그 주식이 상폐됐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면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공장이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거인 척 했는데. 그래서 공장을 빌려놓고 일하는 척 하는 거 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아예 사기였고 그다음에 그것도 했어요. 재무 상태표를 쭉 보면 걔네가 현금을 얼마 가지고 예금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안정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하자.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 회사 이거 좀 잔고 증명서 달라. 은행도 한 편이었어. 줬어요. 근데 은행도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한 명을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중국 고섬이라고. 네, 인터넷 쳐보면 되게 큰 사기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중국에 확인까지 하러 갔는데 만약에 투자했으면 지금 회사 없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그 제가 다니던 회사였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서 제 이 성과라든지 명성이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실제로 지금 제 회사를 하는 데까지도 못 왔을 수도 있죠. 김현준 님이 없었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실력과 무관하게 좀 운이 좋았.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는 필요한 거고 저희는 이제 10개를 갖고 있는데 10개가 다 날아가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10개 정도는 하는 거. 자, 분산 투자 얘기 나와서 책에 분산 투자의 이유를 변동성의 축소라고 착각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변동성은 애초에 위험이 아니라 투자자의 친구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상장 주식을 하는데 변동성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회사가 성장한 만큼만 버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고 올랐을 때 더 많이 오르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래서 상장 주식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업하는 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 할 때는 반드시 변동성을 즐겨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즐겨야 된다. 근데 대표님 전문 투자자니까 사실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즐기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즐기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나의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블 인컴이 안 되잖아요. 그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변동성에 대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 작가님이 처음 할 때 유튜브가 그냥 꾸준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닐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망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